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비핵화와 미북 관계 변화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으며 여전히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재 해제 이전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미국의 원칙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7일 서울에서 열린 국방, 군사 관련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와 병행해서 미북 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있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고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Chairman Kim would like to make a deal, and I'd like to make a deal with him. I look forward to seeing him at the appropriate time. 해리스 대사는 또 이날 연설에서 지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상세한 입장을 교환했고 많은 사안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제재 해제 이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최근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고 하노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최근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는 김 위원장의 약속이며 협상의 목표라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The only acceptable end state is the complete and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Our allianc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ot cede to a lesser solution. 한편 해리스 대사는 이날 미국과 한국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된다는 점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나라가 56개에 이른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나라는 군사 부문에서 대북 제재 위반 행위가 적발됐는데 이 대부분 수출 통제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가운데 군사 부문의 대표적인 제재 위반 국가는 시리아와 이란, 리비아 등 15개 나라입니다. 모두 미사일 제조 기술 공유 등 군사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분석해 지난해 제재 위반에 가담한 국가들을 56개로 집계했습니다. But the level and intensity of North Korean military technicians and ballistic missile technicians and surface-to-air missile technicians visiting Damascus over the past few years, you'll see it in our reports. We list their names, their passport numbers, who they met with and where they stayed. 보고서는 각 나라별 위반 항목을 군사와 사업금융, 북한의 조달, 수출, 운송 등 5개 부분으로 구분했는데 중국과 캄보디아, 러시아, 베트남 등 28개 나라는 사업금융 부분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벨리즈와 온두라스 등 16개 나라는 북한의 조달 부문에서, 볼리비아와 세르비아, 태국 등 13개 나라는 수입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송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나라는 시에라리온과 토고 등 14개 나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홍콩은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나라 명단에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군사 부문 위반에 가담한 15개 나라 중 상당수가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개 국가 중 6개 나라는 수출 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몇몇 국가들은 관련 규정에 심각한 결함이나 결함이 있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각 유엔 회원국들이 계속 의심스러운 활동을 유엔에 보고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 이번 집계를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하지 않는 신호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인권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와 변화 의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또 인권 상황의 진전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면서 미북 대화에 인권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권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인권과 한반도 미래 토론회에서 인권 개선이 북한의 변화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변화 의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인권 개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willingness to agree to the resolution of key human rights issues arising from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may provide a litmus test of whether it is truly ready and willing to proceed with steps towar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스칼라트 총장은 과거 인권은 대북 협상에 희생됐고 그 협상은 성공하지 못한 채 북한에 대한 불신만 팽배해졌다며 지금이 인권을 협상 의제에 포함시킬 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이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겠냐며 북한 정부가 먼저 구체적인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방대한 불법 구금 시설에 대한 외부의 인도적 접근 허용과 수감자들의 재배치 또는 이산가족 상봉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한다면 북한 수뇌부의 변화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지 허치슨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관련법 해제와 인도주의 인권 상황 증진의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Now, under the law's human rights provisions, North Korea is not even eligible for temporary sanctions relief until it A. conform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humanitarian aid distribution and monitoring, and B. improves living conditions in the political prison camps. 따라서 북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외부 단체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분배 감시 등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장마당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 물론이고 미북 대화 재개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허치슨 이사는 말했습니다. 김태우 전 한국통일연구원장은 인권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결론이자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Human rights approach is the conclusion as well as the beginning of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s. 김 전 원장은 또 탈북민 설문조사 결과 북한의 핵시설 근처 주민들의 방사능 오염 우려도 매우 크다며 핵 문제는 북한 주민의 건강권과도 직결된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핵 문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회담을 재개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 연설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했고 핵실험장들 중 하나는 패소했다면서 북한은 리비아, 이라크와 같은 운명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외교를 활발히 했지만 인권 상황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영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6일 2018 인권 민주주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30개 우선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지난해 외교 활동에도 인권 상황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불행하게도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이 이산가족의 복지를 사소하게 간주해 불과 몇 시간만 상봉하게 하고 고령화되는 가족은 다시 만날 기약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주민 10명 중 1명이 현대판 노예 피해자라는 호주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주민들은 최소한의 임금 또는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긴 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전후해 국경 통제와 탈북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7일 공개한 북한 인권백서 2019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따라 탈북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서 책임저자인 통일연구원의 김수경 연구위원은 이날 BOA에 특히 탈북하다 적발된 북한 주민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불하는 뇌물의 액수가 많게는 3만에서 4만 위안으로 크게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선은 또 최근 들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 과거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들이 구금돼 조사를 받는 국경지역 집결소와 보위성 구류장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